제가 오늘 경고 드리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독한 염색약 때문에 두피가 상하고 머릿결이 빠르게 망가지는 상황을 겪고 계십니다. 두피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아주 더디고 흰머리는 더 빨리 늘어납니다. 제가 오랜 연구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재료 두 가지만 알면 이 악순환을 멈출 수 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커피 한 잔과 계란 노른자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두피를 보호하고 흰머리를 자연스럽게 감춰주는지 오늘 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수십 년간 연구하고 실제로 많은 분들께 적용해 본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염색하고 나면 두피가 따갑고 붉어지는 분들이요. 샴푸할 때마다 따끔거리고 심하면 딱지가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증상을 그냥 참고 넘기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염색은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두피가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두피 환경은 계속 나빠지고 결국 머리카락까지 힘을 잃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실제 연구 결과와 현장에서 확인된 사례들을 바탕으로 정리한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화학 염색약의 자극을 최소화하면서도 흰머리를 자연스럽게 감출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 방법은 집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연구하게 된 계기도 비슷합니다. 연구실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두피 손상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염색을 멈출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자극을 받자니 괴로운 거죠. 그래서 시작한 연구가 천연 재료를 활용한 두피 보호와 염색 방법이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던 분들이 점점 결과를 보시면서 놀라워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염색 후 따가움이나 붉어짐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따로 호명은 하지 않겠지만 제 지인 어르신이셨는데요. 늘 정수리 흰머리가 눈에 띈다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강한 염색약을 쓰셨습니다. 염색하고 나면 하루 종일 두피가 따갑고 다음 날엔 벗겨진 자리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흰머리가 보이는 게 싫으셔서 계속 반복하셨죠. 어느 날 그분이 제게 하소연하시더군요. 머리는 계속 얇아지고 흰머리는 더 빨리 자라서 이제는 감당이 안 된다면서요. 염색 주기도 점점 짧아지고 두피 상태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똑같은 고통을 겪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평소 연구하던 방법을 조심스럽게 추천드렸습니다. 커피와 계란 노른자를 활용한 천연 염색 방법이었죠.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수십 년간 화학 염색약만 써오셨는데 갑자기 커피와 계란으로 된다고 하니 믿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드린 원리를 들으시고는 한번 시도해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꿨는데 두피의 따가움이 확연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염색 후에도 두피가 편안하고 머릿결도 점점 차분해졌다고 하시더군요.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뀐 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서 두피 환경이 점점 좋아지는 걸 체감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더 이상 염색이 두려운 일이 아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커피를 바르면 된다는 게 아니라 왜 커피가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모두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두피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두피 보호막 형성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연구한 핵심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작은 변화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염색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두피 건강이 회복되는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두피 손상을 일으키는 요소들과 그걸 보호할 수 있는 자연 재료의 원리를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집에 있는 두 가지 재료로 흰머리를 자연스럽게 잡는 과학적 원리를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커피 속 카페인이 모근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커피를 그냥 음료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커피 속 카페인은 모근 주변의 에너지 대사를 깨워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내 대학 피부과 연구팀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카페인이 세포 에너지 작용을 개선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카페인이 모근 세포에 자극을 주면서 세포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만났던 67세 방영호 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염색 자극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으셨는데요. 커피를 활용한 팩을 병행하신 뒤로 두피가 훨씬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커피를 끓여서 바로 쓰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미지근하게 식혀서 사용해야 색소가 안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두피에 자극이 가고 너무 차가우면 색이 잘 안 먹거든요.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너무 진하게 사용하면 두피에 잔여물이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커피 가루가 두피 틈새에 끼면 오히려 가려움이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농도 조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적당히 우려낸 커피 물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은 커피 염색 시 어떤 문제가 가장 불편하셨나요? 이제 계란 노른자 이야기를 해볼게요. 계란 노른자 속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레시틴이 두피의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독한 염색약의 자극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한 점막을 만들어주는 거죠. 식품 영양 분야에서 진행된 여러 연구를 보면 계란 노른자의 레시틴이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들이 소개되었습니다. 72세 이정부님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이분은 염색 후 따가움이 정말 심하셨습니다. 염색하고 나면 이틀 정도는 머리를 제대로 감지도 못할 정도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노른자를 혼합해서 사용하신 뒤로는 그 따가움이 훨씬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두피에 보호막이 생겨서 직접적인 자극이 덜한 거죠. 노른자를 사용할 때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노른자를 단독으로 쓰지 마세요. 다른 재료와 섞어서 크림처럼 만든 뒤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냥 노른자만 바르면 끈적거리기만 하고 효과도 별로입니다. 커피나 다른 천연 재료와 섞어서 부드러운 질감으로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절대 뜨거운 상태에서 섞으면 안 됩니다. 노른자가 익어버리면 효과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미지근하거나 살짝 따뜻한 정도에서 섞으세요. 여러분은 염색 후 두피 따가움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로즈마리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로즈마리는 두피에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활성산소가 뭐냐면요. 우리 몸에서 생기는 일종의 노폐물인데 이게 쌓이면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특히 두피 같은 민감한 부위는 활성산소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로즈마리가 이 활성산소를 줄여주면서 모근 환경을 안정시켜 주는 겁니다. 해외 허브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로즈마리의 항산화 성분이 두피 활력에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69세 문경수 님도 로즈마리 진액을 꾸준히 뿌리신 뒤에 정수리 모발이 힘을 얻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좀 더 튼튼해진 느낌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로즈마리를 사용할 때는 약한 불에서 천천히 우려내야 합니다. 너무 센 불에서 팔팔 끓이면 중요한 성분들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은은하게 우려내서 색이 진하게 나오면 그때 불을 끄고 식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피가 민감한 분들은 생강을 빼고 로즈마리만 사용하세요. 생강은 자극이 있어서 민감한 두피에는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로즈마리 물 직접 만들어 보신 분 계신가요? 피마자유도 정말 중요한 재료입니다. 피마자유는 점도가 높아서 두피에 바르면 보호막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염색 과정에서 두피에 가해지는 자극을 물리적으로 막아주는 거죠. 식물성 오일을 연구한 자료들을 보면 피마자유의 진정 효과가 여러 번 보고되었습니다. 실제로 피부에 자극이 있을 때 피마자유를 바르면 진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64세 최민철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이분은 염색할 때마다 두피가 화끈거리고 따가워서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피마자유를 섞어서 사용하신 뒤로는 그 따가움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피마자유가 두피를 한 겹 감싸주니까 염색약이 직접 닿지 않는 거예요. 피마자유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독으로 바르면 끈적임이 너무 강해서 머리카락이 엉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노른자나 다른 재료와 섞어서 부드러운 크림 형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르기도 쉽고 효과도 좋습니다. 집에서 피마자유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색 유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천연 재료만으로는 색이 금방 빠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량의 분말형 염색제를 섞어서 색을 고정시키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적은 양만 사용하면 두피 자극은 최소화하면서도 색은 오래 유지할 수 있거든요. 미용 관련 실험 자료들을 보면 천연 재료만 사용했을 때 색이 금방 빠지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샴푸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더 빨리 빠진다고 합니다. 70세 박미정 님도 처음엔 커피 염색만 하셨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색이 거의 다 지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량의 분말을 섞어 드렸더니 유지력이 확실히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양 조절입니다. 전체를 다 염색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소량만 섞어서 색만 잡아주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욕심내서 많이 넣으면 결국 두피 자극이 생깁니다. 적게 넣어도 충분히 색이 유지되니까 양을 절대 과하게 하지 마세요. 색 유지가 가장 어려웠던 분 계신가요? 이제 원리는 다 아셨으니 실천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흰머리를 자연스럽게 덮기 위한 생활 실천법을 이제부터 완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로즈마리 진액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로즈마리는 진하게 우려낼수록 항산화 힘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하게 우려냈다고 해서 뜨거운 상태 그대로 바르시면 안 됩니다. 식히지 않고 바로 사용하면 두피에 자극이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민감한 두피를 가진 분들은 화상까지 입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로즈마리를 충분히 우려낸 다음 완전히 식혀서 스프레이통에 담으세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2번 정도 두피 중심으로 소량씩 분사하는 겁니다. 머리카락에 뿌리는 게 아니라 두피에 직접 닿도록 뿌려야 효과가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볍게 마사지하듯 문질러주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로즈마리 성분이 두피에 잘 흡수되면서 모근 환경을 개선해 줍니다. 얼마나 자주 해야 하냐고요? 하루 2번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하시면 됩니다.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두피가 축축해져서 좋지 않고 너무 가끔 하면 효과가 잘 안 나타납니다. 꾸준히 하루 2번씩 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몇 번 관리하시나요? 커피팩의 온도 조절도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데 온도가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커피가 너무 뜨거우면 노른자가 익어버려서 효과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노른자 속 레시틴은 열에 약해서 온도가 높으면 변성되거든요.
반대로 너무 차가우면 색이 잘 안 먹습니다. 색소가 두피와 머리카락에 잘 달라붙으려면 적당한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미지근한 온도일 때만 노른자와 섞으세요. 손등으로 살짝 대봤을 때 따뜻한 느낌이 들 정도면 딱 좋습니다. 뜨겁다고 느껴지면 조금 더 식히고 차갑다고 느껴지면 살짝 데워서 사용하세요. 이 온도 조절이 성공과 실패를 가릅니다. 온도 맞추기 어려우셨던 분 계신가요? 두피 보호막을 형성하는 루틴도 따로 익혀 두셔야 합니다. 레시틴과 오일의 조합은 두피 진정에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노른자에 레시틴과 피마자유를 섞으면 두피에 부드러운 보호막이 생기면서 염색약의 직접적인 자극을 막아줍니다. 이게 없으면 염색약이 두피에 바로 닿으면서 따가움과 붉어짐이 생기는 거예요.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양입니다. 너무 많은 양을 바르면 씻어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피마자유는 점도가 높아서 많이 바르면 머리카락이 떡지듯 붙어버립니다. 두피 기준으로 얇게 펴 바르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손가락에 조금 묻혀서 두피에 점점이 찍듯이 바르고 그걸 가볍게 펴 발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보호막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피 자극 때문에 염색을 미루신 적 있으신가요? 염색 후 마무리도 아주 중요합니다. 염색이 끝나고 나서 그냥 물로만 헹구시면 색이 금방 빠집니다. 여기서 약산성 물로 마무리하는 게 포인트예요. 약산성은 모발 큐티클을 정리해주면서 색 고정에 도움을 줍니다. 큐티클이 잘 닫혀야 색소가 빠져나가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냐고요? 식초를 사용하면 됩니다. 식초 1스푼을 물에 희석해서 마지막 헹굼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대야에 물을 붓고 식초를 1스푼 넣어서 잘 섞으세요. 그리고 그 물로 머리를 천천히 헹구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식초는 산성이라 눈에 들어가면 따가워요. 고개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천천히 부어주세요. 이 방식 사용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보관 방법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천연 재료는 쉽게 상합니다. 특히 노른자나 커피 같은 건 실온에 두면 금방 변질됩니다. 그래서 냉장 보관이 필수입니다. 만들어 놓은 혼합물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그리고 2주가 지나면 무조건 버리고 새로 만드세요. 상한 상태에서 사용하면 두피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냄새가 이상하거나 색이 변했거나 분리된 것 같으면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히 버리세요. 두피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2주마다 새로 만드는 습관을 들이시면 항상 신선한 상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기간 보관하시나요? 염색 주기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화학 염색약만 쓸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했다면 이 방법은 2주에 한 번 정도 하시면 됩니다. 천연 재료는 색이 조금 빨리 빠지는 편이라 주기를 좀 짧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대신 두피 자극이 거의 없으니까 자주 해도 괜찮습니다. 두피 상태를 보면서 조절하세요. 두피가 편안하고 따가움이 없으면 2주 주기로 계속 하시면 되고 혹시 조금이라도 자극이 느껴지면 3주로 늘리세요. 사람마다 두피 민감도가 다르니까 본인 두피 상태에 맞춰서 조절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머리 감는 방법도 바꾸셔야 합니다. 염색한 당일에는 머리를 감지 마세요. 최소한 하루는 기다려야 색이 제대로 고정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감을 때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뜨거운 물은 색을 빨리 빠지게 만듭니다. 샴푸도 너무 강한 제품은 피하시고 순한 제품을 사용하세요. 머리를 감을 때 두피를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가볍게 마사지하듯이 감는 게 좋습니다. 세게 문지르면 색이 빨리 빠질 뿐만 아니라 두피에도 자극이 갑니다. 부드럽게 감아주시면 색도 오래 유지되고 두피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드라이기 사용도 주의하세요. 너무 뜨거운 바람은 색을 빠지게 만듭니다. 찬바람이나 미지근한 바람으로 말리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낮은 온도로 천천히 말리는 게 색 유지에 훨씬 유리합니다. 햇빛도 영향을 줍니다.
강한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색이 빠집니다. 외출할 때는 모자를 쓰거나 양산을 사용하세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자외선이 강할수록 색이 빨리 빠지거든요. 이 모든 걸 다 지키기 어려우시다면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만이라도 꼭 지키세요. 온도 조절, 두피 보호막, 냉장 보관입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하셔도 결과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마무리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흰머리를 잡으려면 강한 제품을 써야 한다고 믿으십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나요? 두피 따가움, 붉어짐, 모발 약화, 색 빠짐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염색할 때마다 고통스럽고 염색 후에도 며칠간 불편함이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두피를 먼저 보호하고 천천히 색을 입히는 방식입니다. 급하게 강한 화학 약품으로 한 번에 염색하는 게 아니라 천연 재료로 두피를 보호하면서 자연스럽게 색을 입히는 거죠. 커피의 색소, 계란 노른자의 보호막, 로즈마리의 항산화 힘이 합쳐지면 흰머리를 부드럽게 감출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옵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피 손상은 계속 반복됩니다. 염색할 때마다 두피가 상하고 상한 두피는 회복이 더디고 그러는 사이에 흰머리는 더 빨리 늘어납니다. 머리카락도 점점 힘을 잃고 가늘어집니다. 결국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나중에는 염색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인 상황에 빠지는 겁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흰머리가 은근히 덮이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색이 입혀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피가 편안해집니다. 염색 후 따가움이 사라지고 두피 붉어짐도 없어집니다. 머릿결은 더 차분해지고 건강해집니다. 특히 피마자유와 노른자의 조합은 두피 자극을 최소화하는데 정말 탁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조합을 사용하신 뒤에 염색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염색이 고통이 아니라 관리가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변화인지 아시겠죠? 오늘 바로 하실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염색 전에 두피 보호막 하나만이라도 꼭 만들어 두세요. 노른자와 피마자유를 섞어서 두피에 얇게 펴 바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향후 몇 달, 몇 년의 두피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두피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작은 습관의 차이가 몇 년 뒤에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염색하실 계획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일단 재료를 준비해 두시고 다음 염색 때 꼭 사용해 보세요. 염색은 평생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두피를 보호하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힘들었던 염색 과정을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바꿔보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빠르게 약해지는 눈 건강을 되돌리는 방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화로 흐려지는 시력, 침침해지는 눈을 개선할 수 있는 실제 연구 기반의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눈 운동과 영양관리법까지 모두 담을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공감되셨나요? 커피와 노른자 조합이 새로웠는지 아니면 두피 보호막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도 함께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 하나하나 다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